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전주채씨라는 본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주채씨라는 본관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채씨의 특이성은 전주라는 도시가 주본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데가 전주예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주읍으로서 본관이 가장 많은 데가 전주다. 전주를 본관으로는 전주채씨, 전주이씨, 전주유씨, 전주박씨 이런 성씨들은 원래 완산채씨, 완산이씨, 완산유씨, 완산박씨로 시작했겠죠. 왜냐? 전주가 되기 전에 완산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이 뒤엉킨 금마저예요. 여기는 완전히 원래 백제 땅인데 여기다 고구려 유민을 갖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망한 나라 두 나라 그 유민들이 얽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 본관제도를 만든 이유는 사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안이 엄청나게 불안정한 금마저는 본관제도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확실한 가장 시급한 곳이 금마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전 뿌리공원의 광양별 본관집계를 보면은 나주가 28개로 많지만은 주변이 많고 전주는 주읍만 26개예요. 가장 많아요. 주읍 본관이 전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주, 그 다음이 나주예요. 본관제도는 삼국 통일 후에 난민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수나라가 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 고토의 유민들을 단속하려는 거죠. 원래 신라 땅에 사는 사람은 뭐 단속할 것도 없어. 뭐 토착민족으로 그냥 그 사니까, 정착민족이니까.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발생하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금마저는 그 중에서도 특이해요. 왜냐? 고구려 유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고구려국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성을 따라 내려온 사람도 거기에 정착해서 고구려국 국민이 됐지만은 안성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저 경상도나 강원도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다 여기로 모여드는 거죠. 고구려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구려 유민이 거기를 밀고 들어오니까 백제 유민들은 쫓겨나죠.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한테 밀려난 백제 유민, 이 사람들은 또 주변을 떠돌게 되는 거죠. 당시 금마저는 고대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유대인을 집어넣어 갖고 이스라엘을 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가서 지금도 전쟁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원래 백제 유민들이 사는 데다가 고구려 유민을 집어넣으니까 백제 유민이 쫓겨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봉기 661년에 보면은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 사람은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얘기는 백제 멸망한 뒤에 부흥군들이 주장한 얘기인데, 부흥군들이 단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내서 선동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은 백제 유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당나라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민들이 신라 조정을 불신하도록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백제 유민을 몰아내고 거기다 고구려 유민을 딱 갖다 집어넣었는데, 고구려 유민이 왜 거기 들어왔느냐 하면 당나라에게 협조하는 백제 부흥 세력하고 전쟁을 하고 들어왔는 거야. 말하자면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의 앞제비로 고구려 유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은 백제 유민하고 원수가 지는 거죠. 원수가 안 질 수가 없죠. 금마제에 고구려 유민이 정착을 했는데 이 고구려 유민은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 전초부대예요. 그 전초부대가 와서 백제 주민을 그 살고 있는 사람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착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앞잡이한테 고향을 뺏기세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지. 유민들 간에 쟁탈 보복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마제는 어찌 보면 백제 사람들을 볼 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금마라는 데가 이 익산군 금마면인데 지금 여기에 가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미륵사지, 그리고 또 하나가 왕궁리 유적. 이게 둘 다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저기 유네스코.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국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데 사리 장음구가 발견이 됐죠. 그리고 무왕 39년에 왕후가 이걸 세웠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보물 제 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 봉영기인데 금판, 금으로 이 판을 만들어 열아 적어놨는 데 보면은 백제 왕후가 이 절을 세웠다는 게 백제 왕후하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국보 제289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사적 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이런 게 다 말하자면은 그 백제가 서울을, 수도를 천도하려고 틀을 잡았던 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인데 여기는 대왕모 소왕묘 그러는데 이거는 백제 무왕하고 왕비의 능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이 금마제의 특이성은 백제 무왕이 천도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백제가 안 망했으면 거기가 수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제인들의 꿈이 서린 희망의 신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땅을 이제 빼앗아고 고구려 유민이 딱 들어와서 살아버리니까 금마제는 7, 8세기 한반도에서 팔레스타인이에요. 엄청나게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죠. 고대의 팔레스타인 금마제, 백제 수도로 예정한 예정지에 백제 수도 예정지에 주민을 몰아내고 고구려 유민을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밀려난 백제 유민은 그 주변에서 유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안성을 따라온 사람들 말고도 계속 고구려에서 유민들이 신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으로 집결할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국이 세워져 있으니까. 고구려국이 세워져 있으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뭐 경상도로 간 사람, 강원도로 간 사람, 충청도로 간 사람이 다 여기로 다시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안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데가 금마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랑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봉관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때가 어디냐? 금마제예요. 금마제라 봉관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봉관 제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보 제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진감선사의 관적을 대황룡사로 옮기게 하고 서울로 불렀다. 이 관적이란 건 봉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의 왕래가 길게 고삐를 이었으나 산악처럼 고다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 즉 진감선사가 하동쌍계사에 있는 사람을 경주 대황룡사로 봉관을 바꾸고 오라고 불렀는데 안 갔다는 얘기죠. 안 가고 쌍계사에 계속 있었다. 민해대왕이 갑자기 보위에 올랐다. 근데 민해대왕이 838년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해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이미 신라에서는 본관제도가 널리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주와 관양인 본관은 아까 그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본관에 관계되는 가장 오래된 금성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838년에 본관제도가 아주 넓게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가 증명되는 거죠. 대충 한 서기 700년 무렵부터 도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본관을 도입했다면 가장 먼저 적용할 때가 금마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가장 먼저 본관이 만들어졌다. 바꿔서 말하면은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이런 그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가장 먼저 본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주 최씨의 경우를 보면은 당처조나 또는 그 아들 세대에서 완산 최씨로 분정을 받았을 걸로 보이죠. 혹시 뭐 금마 최씨로 됐을지도 모르죠. 금마 최씨였다가 완산 최씨였는지 그는 뭐 기록이 없어도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당체조나 또는 그 아들, 그 세대 때 이미 분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현재 전해오는 본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본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본관에서 가장 골품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종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주 최씨 중에서 4, 5두품 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없죠. 아마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 가문.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전주 최씨의 종주가 됐다. 즉 당체조 또는 그 아들이 최초 전주 최씨의 종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주 최씨의 굴기를 보면은 신라는 그 골품제 혈통사회예요. 골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모두 농경 정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아주 안정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사성은 하지 않고 본관만 분쟁해 줬기 때문에 신라시대 본관은 사실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신라시대 본관은 대부분이 다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전해오질 않게 된 거죠. 일부 귀족만, 성씨를 가진 일부 귀족만 본관이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주 최씨가 육두품이 아니었다면은 가장 먼저 금마제라가 본관을 분정해 줬었어도 흐지부지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육두품으로 그 굴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본관이 전해오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최웅이 육두품 귀족으로 굴기를 했기 때문에 귀족 본관으로 맥락을 이어올 수 있었다. 만약에 육두품 귀족으로 굴기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가장 먼저 본관을 분정해 줬어도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주 최씨는 최웅이 4, 5두품 종주의 후손이었는데 육두품 귀족으로 굴기를 함으로 해서 후손이 전주의 호족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괴눈을 추대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랬다가 고려 전기에 이제 그 고려를 배반한 배반세력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됐죠. 이상 전주 최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전주 최씨가 그 호족으로 내려오다가 후백제 시대가 돼요. 후백제가 됐을 때 이제 근헌을 그 데려다가 후백제를 세워서 그 귀족이 됐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고려하고 적이 됐고 원수가 됐고 했던 일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후백제하고 전주 최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